삼각함수 단원이에요. 얘는 상당히 처음에 배우면 어려워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1년쯤 지나, 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준비한다 이걸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얘기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접할 때 좀 어려운 얘기고 좀 알아야 될 얘기들이 많거든요. 얘가 처음에 그러니까 삼각 B 알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까먹으셨을 텐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야.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이런 건데 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각.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 네. 삼각 함수를 얘기한다 하면 선생님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정의역, 치역, 네. 그래프, 특성, 최대, 최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활용을 해요. 사실 이 활용은 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좀 달라요. 단원이. 이건 거의 도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와서 여기서 배웠던 삼각함수 이론이 좀 들어오지만 거의 도형 문제예요. 그리고 미적분학까지 한다고 해도 기하를 제외하면 이게 선택 과목 다 포함해서 기하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도형 단원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도형이라고 할 만한 단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1년을 수학을 배워도. 원? 이런 거 결국엔 좌표 평면이죠. 그러니까 원의 성질보다는 좌표 평면에서의 성질이 더 중요한 단원이에요. 접선을 구하고 기타 거리를 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의 유일한 도형 단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해서 각이라고 이런 용어들도 이제 점점 순화라고 해야 되나 한글화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거예요. 어떤 반직선이 있어요. 이거 자체 오랜만에 듣죠. 반직선 뭡니까? 중1 때 배워서 반만 뻗어나가나 한쪽은 고정돼 있고 그래서 반직선 OX 그리고 반직선 또 OP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P 이렇게다가 이거에 정해진 XOP의 크기는 O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한 양으로 정의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얘 각도기 들고 재봤더니 얘가 60도야. 그러면 60도지.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범위를 실수 전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늘려. 그러니까 뭘 해? 한 바퀴를 돌려서. 그러면 얘는 몇 도일까? 420도인 거지. 360도가 더 돌아가죠. 60도에서.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시초선이 이거예요.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동경까지 도달을 하는데 몇 바퀴 돌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꽤 중요한 게 이러면 시초선에서 동경을 가면 꼭 이렇게 갈까? 이게 양의 방향이야. 플러스. 그럼 뭐가 있어? 음의 방향이 있어. 그럼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가 60도면 도로는 300도야. 뭐라고 써? 마이너스 300도예요. 이쪽으로 도는 게. 음수, 양수나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를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각을 넣어야겠죠. 딸랑 0에서 360 사이에 각만 넣고 싶진 않은 거예요. 실수 전체를 넣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밑작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각을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360도에서 끝나지 않고 720도, 1080도 무한대로 그렇죠. 회전만 엄청 많이 하면 될 거고 또 음수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의 각. 자, 일단 이렇게. 그래서 각의 크기, 시초선, 동경,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이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음의 방향이 반대로 도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각. 뭐냐면, 이 시초선과 이 동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기본이 뭐다? 이런,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각도기 들고 쟤는 알파각이 되게 돼. 이게. 그래서 이 일반각은 어떻게 쓴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모든 각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60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n은 뭔데요? n은 정수.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러면 한 바퀴, 이게 그냥 60도면 n이 0인 거야, 정수. 한 바퀴 회전하면 아까 420도, 두 바퀴 회전하면 780도, 그쵸? 이런 값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정수로서.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00도였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00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마이너스 300도인 거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각은요, 당연한 얘기인데 각이 생각을 해보세요. 딱 두 가지. 몇 바퀴 회전을 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각이 몇 도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배웠지만 생각을 했을 때 몇 바퀴 돈 게 중요할까, 실제 이 각이 중요할까? 실제 이 각이 몇 도인지가 중요하지, 몇 바퀴 돈 거에 항상 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각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죠. 이 애는 그냥 몇 바퀴는 정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각이 몇 도인지가 일반각을 좌우하는 얘기고, 하나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썼었죠. 이렇게 썼을 때 이 알파는 0에서 360도 사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시초선이 여기고 동경이 이거면,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30도면 실제로 얘가 330도인데 이 각으로 이제 330도라고 쓰기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360도 일반각을 쓸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면 몇? 마이너스 30도지.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플러스예요, 무조건. 이게 330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쪽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엔 여기 있는 이 알파가 의미하는 좀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0도에서 360도각 하나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각 0도에서 360도각 하나를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평면 도형상에서 얘기거든요. 도형.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항상 어디로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표 평면으로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런 거에 동경이 어딘가 있고, 뭐 이렇게 시초선이고 이게 동경이야. 이렇게 시초선이 꼭 이렇게만 생긴 거 아니고 여기가 시초선이고 이런 게 동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각이 알파가 되겠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데 이 시초선 말이에요. 시초선이 중요하죠. 시초선 딱 고정을 시키고 동경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를 시초선 하면 좋죠. 얘를 X축 양의 방향. 왜? 그럼 동경이 여기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면 예, 뭔가 표시하기가 좋아요. 동경 시초선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뭔가 좀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동경이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에는 상관이 없이 동경 하나의 일반각 수많은 각이 생기죠?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으면 그 각은 일사분면 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30도, 예를 들면 45도, 예를 들면 60도. 어디서 많이 들은 각도 아니야? 네, 삼각비에 있어서 특수각입니다. 이건 이 단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외워둬야 돼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곧. 네, 어쨌든 그 30도, 뭐 60도 이런 각이 일사분면 각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30도? 그럼 390도. 한 바퀴 돌고 30도. 그것도 동경은 일사분면이야. 그치? 그런 각들 전부 일사분면.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으면 120도. 뭐 이런 거, 240도 이런 거. 여기 있으면 아까 330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2, 3, 4분면에 따라서 몇 사분면 각인가. 네. 다음 각을 나타내는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버려요. 아직은 뭐가 아니에요. 좌표 평면이 아니에요. 그죠? 시초선이 OX라고 이렇게 그리고, 시초선이 OX라고 했거든. 얘는 25도면 그냥 이거지. OP. 이렇게 쓰고, 여기가 25도다. 아시겠어요? 화살표도 해줘도 돼요. 제가 방향을 얘기를 해주면. 280도는 어때요? 이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제 오고, X는 안 쓸게요. P랑, 이제는. 여기서부터. 280도면 어때요? 90도가 3번 돌고 좀 더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P라고 하고 얘가 280도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165도면 시초선 있고 동경이 어디로? 이쪽으로 와야죠. 이쪽으로. 180이 일직선이야. 그러니까 좀 전이죠. 정 모르겠으면 요렇게 재봐. 360에서 빼면 되거든. 결국에는 200 몇 도야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165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380도면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얘기했죠. 마이너스로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몇 도? 20도 더 돌지. 그러니까 실제 동경은 매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이 여기면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더 갑니다. 얘가 380도다. 여기가 20도인 거죠. 네, 화살표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마이너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380도다. 여기가 마이너스 20도가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크게 막 그렇게 막 정밀하게 막 요구하진 않아요. 각도기 들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충 그것만 잘 쓰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갑자기 엄마 나 각도기 사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거일 때 일반각꼴로 나타 이런 건 쉬워요. 이거는 이 115도가 양의 방향이고 딱 좋죠. 그럼 이걸 알파 삼아서 그냥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15도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뭐죠? n이 정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건 좀 다르죠. 30도면 요 각을 채야 된다. 이 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330도가 돼요. 네, 잠깐 선생님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도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얼마다? 330도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얘도 일반각꼴로 나타나는데 780도는 360도 곱하기 n에 그러니까 줬으니까 780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알파 요 자리는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360이 와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 360씩 빼가면 되지. 두 바퀴 돌면 720이지. 그거 빼면 얼마 남아? 60 남죠? 60도인 거예요. 그러면 요런 거, 1080도가 세 바퀴야. 1080 빼면은 360 곱하기 n에 얼마? 1080이었죠. 110도? 네, 더하기 110도. 알파 자리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그러면 어떻게? 360을 빼는 게 아니고 더해가야지. 네, 반대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그게 720도를 더해야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720도를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205도인가요? 205도. 맞죠? 305도인가요? 네, 305도네요. 플러스로. 그쵸? 이게 알파 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틀렸나요? 55도. 맞는데? 네. 그러니까 360도만 더하시면 마이너스 55도가 남아요. 그럼 또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55도는 플러스로는 305도다. 이러니 360 곱하기 n 써야 돼. 선생님처럼 쓰면 안 되고. 얘는 어때요? 720으로도 안 되죠. 1080을 더하셔야 돼. 1080. 세 바퀴. 그래서 260.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곱하기 n에 더하기 260도다. n은 정수다. 까지 잘 쓰셔야 돼요. 학생들은 꼭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알파를 아시면 되죠. 예를 들면, 근데 꼭 알파까지 아니에요. 330도면 사실은 몇 사분면 각이에요? 4사분면 각이에요. 제 4사분면. 네, 4사분면. 분명각이다. 왜죠? 말 그대로니까 이게 동경이면 330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300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마이너스 각을 생각해도 돼요. 이 마이너스 30도랑 같죠? 4분면만 찾을 거면 일반각 쓰는 게 아니니까 지금. 얘는 720도 빼면 130도. 130도면 어디쯤 있어요? 요쯤 있겠죠. 2, 4분면 각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170도면 굳이 얘를 360 더해서 일반각처럼 할 게 아니고 덜 갔죠? 좀 일직선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몇 사분면에 있어? 3, 4분면에 있잖아요. 3, 4분면 각이고 1080도 더하면 딱 10도죠. 예, 1사분면 각인 겁니다. 이건 1080도 플러스 10도니까. 네.
호도법.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했죠. 아까 y는 sin x 같은, 뭐 코사인 x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가 이제 상가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실 좀 알거든. 아까 얘기했어. 30을 넣었어요. sin 30도가 얼마예요? 기억나십니까? 2분의 1이에요. 나중에 외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다 치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걸 그린다고. 점을 찍는다고. 30의 2분의 1이야. 너무하잖아. 예, 점이 이상해. 사인이나 코사인은 2를 넘을 수가 없거든. 근데 가끔 막 360에 1080에 이렇게 몽창몽창 가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360도를 줄일 거야. 대충 얼마? 한 6점 정도로 줄이고 싶어. 6 얼마로. 단위도 바꾸고, 그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예.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각의 단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각을 좀 너무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60분법, 이 360분법 각이 너무 단위가 숫자가 크니까 좀 줄이겠다. 목표가 그것만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아시는 게 편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60분법이라고 하는 게 1도, 뭐 1분, 1초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 듣죠? 태어나서. 1도의 60분의 1이 1분이에요. 1도, 1도를 60으로 쪼개. 그러면 1분이라고 그래. 예. 필요 없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호도법을 할 거예요. 호도법에 그래 정의가 뭐냐면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어서 이 반지름이 R이야. 예? 그러면 이 반지름만큼의 호에 이거를 그대로 뜯어다 실이야. 실을 해서 이렇게 겹쳐봤어. 그러면 한 요 정도지. 그치? 요 정도. 예, 이 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라고. 여기까지를 뭘로?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합니다. 1이야, 단위가. 1. 이게 1이야. 1라디안.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죠. 이거 원주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이죠. 2파이 R. 당연히.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가 목표까지는 아닌데 뭐라고 할까? 그러면 얘가 360도가 다 돌면 이 각이 뭘까요? 이 1에다 몇 배를 해요? 2파이 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의 길이가 R일 때 1이었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는 R에다가 2파이 배를 하시면 되지. 그지? 그러면 각도 1에다가 2파이 배를 하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파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3.14. 가끔 이게 생각해 보세요. 360도가 2파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180도가 파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특수각들이 있어요. 그 60도, 45도, 30도. 예를 들어 30도면은 6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쵸? 6분의 파이. 그래야 180도가 파이니까. 예? 60도면 3분의 파이예요. 얘가. 그래야 60도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맨날 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도법의 단위가 파이인 줄 알아요. 파이인 줄 알아요. 몇 파이 몇 파이 이러니까 호도법 각이 몇 도 몇 조처럼 몇 파이 몇 파이 이런 줄 알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죠. 1 라디안이 단위고 라디안은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얘는 1이에요. 1. 예,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도 없어. 얘가. 그 1이 뭔데요? 실수 1이야, 그냥. 1.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바퀴가 2파이라며. 360도가. 그치? 그러면 2파이 6.24,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6.28이구나. 6.28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3.14 어쩌고니까. 그래서 그 값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값 그대로. 그냥 그 실수값. 그래서 이제는 좀 이게 좀 맞춰지고 그래프 그릴 때나 이런 게 좀 예쁘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나중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결국에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다? 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180도가 파이다. 예를 들어 1도는 180분의 파인 거예요. 오케이? 52도를 라디안으로 고쳐라. 호도법으로 고쳐라 하면은 파이 곱하기 50인 거지. 얘가 1도니까 곱하기 51을 해. 그럼 뭐 얼마야? 26, 90, 45, 13. 45분의 13파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얘기하잖아. 단위가 파인 줄 아는데 아니다. 그냥 2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도가 없잖아? 이건 라디안이야. 2라디안이야.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1이죠. 여기가 얼마라고? 2파이야. 360도가. 그러면 얘는 6.28이라니까. 그러면 1이면 그거 한 6분의 1점 되지 않아? 360도 6분의 1점. 얘가 대략 59점 얼마가 도가 나와요. 이게 거의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2라디안이면 그냥 120도 정도 되는 각인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수점 얼마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죠. 파이분의 180, 1라디안이. 그러니까 요게 얼마냐라고 하면은 파이분의 180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야. 이걸 넣는 게 편해요. 예, 라디안을 다시 도로 고칠 때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런 거 2라디안이래. 이런 거 고쳐라 하면 여기에는 2 곱하기 파이분의 180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파이분의 360이 이게 도가 되게 돼요. 3.14잖아. 나누면 한 120도 정도 된 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파이분의 360.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게 뭐 더 하기도 힘들고 요거 하고 요거 호도법 바꾸는 게 있거든요. 일반과 근데 좀 그랬네. 얘기를 좀 하고 모레죠 어차피. 근데 모레 이어서 할게요. 숙제는 요 앞에까지만 좀 하시고 호도법 좀 읽어보고 오세요.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보고 바꾸는 거나 이런 거. 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에요? 18. 여러분은 거의 초등학교 입학해서 각을 배우죠. 거의 그때쯤 돼요. 각도기 들고 막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도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각은 전부 다 도로 환산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파이면 120도고 뭐 6분의 5파이면은 뭐 150도고 이게 항상 도로 환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했죠. 삼각함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소개하고 적어도 이 아까 활용 단원 앞에 활용 단원에 가면 또 도를 쓰거든.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삼각함수 단원 전체에서는 거의 호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각은 호도법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3분의 2파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파이가 몇 도라 했어요? 파이가 180도가 파이예요. 오늘 이거 하나는 알고 가세요. 그죠? 요거를 아시면 파이가 180도라니까 그게 이 평각 흔히 얘기하는 요게 180 이게 파이야. 3분의 2파이면 얘 세로로 나눠서 둘 아니에요? 요 정도 되는 각이라고 아셔야지 3분의 2파이니까 이게 180을 넣어서 60이니까 이거 120도네. 이거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게 뭔 차이인가 싶을 텐데 이게 120도인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같이 병행을 하는 건데 무조건 도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호도법은 호도법이에요. 라디안은 라디안으로 생각해. 라디안으로 주어질 때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6분의 7파이라는 각이 있어요. 6분의 7파이면 파이보다 약간 큰 각이에요. 1과 6분의 파이죠. 1과 6분의 파이니까 좀 넘어가는 각이라고. 근데 얼마나 넘어갈까? 6분의 파이만큼 넘어가겠지. 그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 30도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180도에서 30도 더한 210도구나. 이렇게 하지 6분의 7파이의 파이 자리에다 180을 넣어서 210도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뭔 차이인가 싶을 텐데 점점 진행이 될수록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원 전체,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 뭐 방정식, 부등식 풀 때까지는 각은 뭐다? 라디안입니다. 호도법이에요. 도는 진짜 잊어버린다 싶다 생각하다시피 좀 밀어두셔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진도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삼각함수는 새로운 거야. 이게 라디안을 새로, 지금까지 쓰던 도를 집어치우고 라디안을 정의를 하고 나중에 가면은 그걸로 그래프도 그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뭘 막 해. 계속 뭘 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건 삼각함수, 이건 2차 함수. 우리가 잘 알아. 예.
이런 걸 fx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나한테 f1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1 넣어서 구한단 말이야. 그지? 그치? 함수값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fx야. 함수니까 얘도. 그래서 f 예를 들어 3분의 5파이를 구하라 해. 한참 걸려. 한참까지 아니라도 버벅거리는 거야. 잘 봐. 함수값조차 못 구하는 함수가 쉬울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 넣어서 얼마야? 2가 나온다는 것도 힘든 사람이 꼭지점을 구하고 뭘 하겠냐고. 최대 최소를 하고 부등식을 풀고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함수값을 쉽게 구하는 것부터가 우선이야. 그래야 뭐 또? 자, 얘가 0이야. y가 0 넣었어. 이런 뭐 2차 방정식이지. 여기가 꼭 0은 아니면 여기가 1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y는 1하고의 교점인 건데 이것도 2차 방정식. 근데 예를 들어 얘가 1이야. 예를 들면. 요거 x를 구해. 이게 뭘까?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 뭘 넣어서 얘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 그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위한 제일 첫걸음이 뭐다? 각은 라디안입니다. 호도법이에요. 그거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